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안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앞으로 확대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안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 새 평가 도구인 충북 에듀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AI 기반 평가와 문제은행 등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이 추진 중입니다. 문항 개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 속에 같이 좀 그걸 제안하면 좋겠다라고. 내년 3월 시범 실시 때는 사실상 사설업체의 문제은행이 활용되는 건데 기존 진단평가들과 차별성이 없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교육부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있고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초등학교 6학년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평가를 신청하는 학교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이 확대하려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평가권에 대한 것들이 인정하지 않고 문제은행식의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봐서 진단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험 확대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문항 개발에 도내 교사들이 배제되면 충북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 교사들이 배제가 된다면 현재 충북 학생들의 학력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될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술 논술형 문항 개발과 독서, 인문 등 다양한 역량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FC가 K3에서는 마지막이 될 이번 시즌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팀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내년 프로리그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K리그 24번째 구단으로 내년부터 프로 2부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 청주FC. 때문에 그 모태 구단인 청주FC에게 이번 시즌은 K3에서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런데 성적은 초라합니다. 25라운드가 끝난 현재 청주FC의 성적은 16개 구단 중 13위. 프로축구단 창단 승인을 받은 지난 6월 23일 이후 9경기에서 단 2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장 경기 수준이 더 높은 내년도 프로리그에서 경쟁력이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단 측은 당장의 성적보다는 팀의 리빌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을 위한 한 발짝 후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저도 좀 현재 있는 선수들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프로 2부 진입에 대한 지역 팬들의 관심이 식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가운데 청주FC는 다가오는 홈경기에서 또 한 번 대형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며 팬들을 경기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홈경기에서도 프로 창단을 기념하는 의미로 승용차 경품을 내걸었었는데 당시 2,677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Para os torcedores virem apoiar bastante, para encher o estádio. Eu creio que dentre esses 5 jogos que falta, vamos fazer o máximo possível para ganhar os 5 jogos. 팬들은 청주FC가 이번 시즌 남은 5경기만이라도 좋은 성적을 거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소주를 숙성시키면 어떤 맛일까요? 충주의 도예가 부부가 10년의 연구 끝에 손수 빚은 술 항아리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킨 소주를 개발했습니다. 서양에 오크통이 있다면 한국에는 술 항아리가 있다며 우리나라 술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부부를 이윤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주의 도자기 마을. 30년 경력의 도예가 이윤 씨가 정성스레 항아리를 빚습니다. 10여 년의 연구 끝에 직접 개발한 숨쉬는 술 항아리입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유약을 바르지 않고 오롯이 흙의 배합과 굽는 온도만을 조절해 만들었습니다. 국순당 고 배상면 회장의 권유로 술 원료의 가장 순수한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술 항아리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소주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항아리다. 우리 그러니까 온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항아리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항아리를 서양의 오크통과 같은 개념으로 한번 사용을 하면 좋겠다. 남편은 항아리를 빚고 아내는 술을 빚습니다. 충주 지역의 쌀을 원료로 발효한 원주를 중류기로 내려 소주를 만듭니다. 소주는 남편이 빚은 술 항아리에 담아 최소 3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쳐 상품화됩니다. 마치 오크통에서 와인이 숙성되듯 숨쉬는 항아리에서 술이 숙성되는 원리입니다. 오크향이 가미되는 오크통에 비해 술 항아리는 술 원료의 가장 순수한 맛과 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제주도까지 저희 항아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나의 어떤 계통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부는 한국 술의 세계화를 꿈꿉니다. 아직은 숙성의 가치를 잘 몰라주는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한국의 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꿈입니다. 위스키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위스키랑 경쟁할 수 있는 술, 그런 술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CJB 이윤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북의 중요 범죄 건수는 1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집계한 112 신고는 4,059건으로 이 중 절도, 성폭력 등 도내 중요 범죄 신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건 증가한 11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살인은 0건, 강도 범죄는 1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11건 감소한 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부터 3주간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가축 분뇨 불법 처리 사업장 등으로 법규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 처분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고등학교 동창생의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7개월간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에서 촉탁 의사로 근무한 A씨는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9억 원 상당의 처방전 17,000여 건을 이메일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제약을 배달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약사법을 어긴 약사 B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